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지요. 뉴스 큐레이션, 오늘도 변함없이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단계적 일상 회복도 잠시 멈춤되었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방역 패스, 그중에서도 청소년 접종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6천 명대를 뛰어넘고 7천 명까지 늘어난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뉴스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확산세가 강해지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 방역 패스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에 방역 패스 예외 연령을 18살 이하에서 11살 이하로 낮췄는데요. 당초 2월로 예정을 했다가 검토를 연기하고 있어서 시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내용은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연령층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PCR 검사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학원, 독서실, 도서관은 물론 식당, 카페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는 알겠는데요. 네. 반발 역시 만만치가 않죠? 방역 당국은요, 일단 소아청소년 인구당 확진자 발생 비율이 성인보다 높아지고 있고 학생들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의 보호 조치가 현재의 방역 수칙 준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예방 접종률 같은 경우에 16살에서 17살 사이가 64% 그리고 12살에서 15살이 13.1% 정도인데요. 12살에서 15살 사이 발생률은 10만 명당 12.4명이고 이게 16살에서 17살의 2배라고 하면서 예방접종의 효과가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이 청소년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면서요. 국민청원과 인권이 진정이 잇따랐고요. 학원을 못 가면 고액과외가 성행할 것이다 라면서 이 뿔난 학원업계의 목소리를 전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좀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방역 패스는 주마다 다른데요. 뉴욕 같은 경우에 요즘 환자가 많은데 14일부터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12살 이상 모든 시민에게 방역 패스 적용을 명령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방역 패스가 미적용되는 나이는 사실상 5살 미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도 12살 이상 적용을 해서 실내 취식, 대중교통 이용, 문화시설 이용 등만 가능을 하게 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방역 패스를 18살부터 적용을 합니다. 이렇게 반발이 큰 거는 아무래도 이 백신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어른들도 맞기 전에 좀 많이 두려워하시고 그리고 맞고 나서 심한 증상이 아니더라도 고열이나 몸살 같은 증상들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험 부담을 아이들에게는 주기 싫다 이런 마음이 큰 겁니다. 저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요, 이 미접종 상태인 연령층에서 확진이 늘고 또 학교나 학원 등에서의 집단 감염은 여파가 큰 만큼 이 또한 막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감염병이 확산했을 때 제일 먼저 가만히 있는 아이들의 학교 문을 닫았던 어른들이 이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소년들이 백신에 안전하다 이런 보고들도 해외에서 있긴 합니다만 보건당국이 다른 문제는 전혀 후차적으로 두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대선이 영입 경쟁으로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후보들의 면면을 살피기도 촉박한 시간이 이들을 돕겠다면서 영입한 인재들을 검증하는 데 소모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30대 워킹맘이자 군사 전문가인 조동현 교수를 선대위에 영입을 했는데요.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혼외자 의혹이 결국 성폭력 문제로 번졌고요. 이 과정에서 조 교수의 어린 자녀들의 신상이 무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결국 조 교수가 사퇴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데요. 국방의 의무를 지지하는 여자는 권리의 4분의 3만 행사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던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가 영입한 지 7시간 만에 결국 영입이 철회가 됐고요. 자영업자 노재승 씨도 백범 김구 선생을 비하하고 5.18 관련해서도 좀 부적절한 발언이 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선대위에 영입이 됐다가 결국은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훨씬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와중에 보면 사전 검증이란 말은 과하고요.
그야말로 그냥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요 여야 불문 대처가 참사급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여야가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분석이 있었거든요. 좀 보면 처음에는 당사자가 부인을 하고 당이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 그건 아니다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논란이 조금 확산을 하면 영입을 했던 속도만큼 이제 끊어내는데 바로 속도를 냅니다. 이 후보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게 하는 전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문제를 상대방 쪽에 화살을 돌리는 겁니다. 예를 좀 보면 실례를 보면요, 원희룡 국민의힘 총괄본부장은 노재승 씨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과거 발언을 굳이 문제 삼으면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도 문제 삼아서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같은 잣대로 봐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조호선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도 영입된 지 3일 만에 드러난 노재승 씨의 과거 망언들은 1일 1망언하는 윤 후보에 버금간다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역시 윤석열 후보에게 돌렸었습니다. 영업이 될 것 같으면 일단 영입하고 상대방이 문제 제기하면 논란이 되다가 정 안 될 것 같다 싶으면 사퇴하는 이 정확하게 패턴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번만 아니고 선거 때마다 이러잖아요. 네.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선거 때마다 외부 명망가를 영입을 해서 이미지를 분식하는 거 원래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정치 문화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 새로운 것, 신선한 것을 좋아하는 우리의 정치 문화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치 후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준환 인천대 교수는 바깥에서 후보와 인재를 찾는 건 정당 정치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정당의 활동을 오래 한 사람이 배제되면 정당의 정체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착을 하려면 지방의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청년을 진출시키고 역량을 인정받아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우리 정치에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거대 양당이 선대위를 꾸리고 인재 영입 발표를 쏟아낸 최근 며칠 동안요. 대통령을 뽑나 선대위원을 뽑나 이런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대통령 혼자서 나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더 잘 알 수 있게 되지만요. 이념이나 정책의 결을 같이 하는 게 아닌 그저 흥행이 되겠다 싶은 인재 영입으로 유권자들의 눈은 흐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있으면 인재 영입이라는 게 거의 전국 노래자랑 수준이에요. 아무나 나와서 노래하다가 땡 하면 들어가고 참 안쓰럽습니다. 이제 개그보다 재미있는 정치인 좀 그만 봤으면 좋겠어요. 재미없어요. 개그보다 훨씬 재미없습니다. 안쓰럽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DGB 금융그룹 김태호 회장 등 임원 4명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쇄신하겠다며 영입한 CEO 체제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면서 비난이 높습니다. 검찰이 김태호 금융지주 회장 등 4명을 국제거래상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DGB 대구은행은요, 지난 2018년에 여신, 그러니까 대출만 가능한 캄보디아의 특수은행을 인수를 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예금이나 카드 등 여러 업무도 가능한 상업은행의 지위를 받기 위해서 대구은행이 캄보디아 금융당국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현지 브로커에게 우리 돈 41억 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당초 이 사건 자체는 대구은행이 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을 상대로 배임 혐의로 검찰에다 고발하면서 사건이 이 수사가 시작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은행이요, 캄보디아 정부 소유의 부동산을 현지 은행의 건물로 쓰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계약이 무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든요. 이 100억 원대 돌려받지 못한 돈을 손실 처리를 했고요. 문제가 불거지자 전 캄보디아 현지 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구은행이 이 책정한 부동산 매매 대금이 상당히 부풀려졌는데 이 차액을 로비 자금으로 봤습니다. 로비 자금이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요.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은 상업은행 지위를
지지를 얻었습니다. 대구은행은 우리 지역은행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 우리 지역민들이 굉장히 나름 충성도가 높은 은행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꾸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에요. 대구은행은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등의 문제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이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내부 출신 임원들의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외부 출신인 김태우 회장이 대구은행장을 겸임하기로 하고 새 출발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회장 또한 뇌물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요. 뒤집이 대구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는 책임 있는 사태 수습을 요구를 하고 있고 사무금융노조도 이번 사태에 김 회장의 결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 그리고 이 대형 은행들의 틈바구니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몸집 불리기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요. 금융기관의 생명은 이미지와 신뢰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네, 최고 경영진 한 명의 영입으로 해결될 문제가 문화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 진행 여부가 이달 올해 안에 결정날 전망인데요. 찬성과 반대 온도차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구상이 시작됐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비슬산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에서 대견봉까지 구간에 이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구상을 했고요. 심의와 실시 설계 용역을 거쳐서 지금은 환경 영향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달성구는 지난 6월과 11월 두 차례 재보완 요청을 환경청에서 받고요. 지난 2일에 최종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정말 그 여러 해 동안 우리 지역에 논란을 불렀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여전히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보면 팽팽한 것 같아요. 먼저 이 달성군의 가장 큰 계획 목표는요. 이 자연 경관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지금 접근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면서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시민단체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금 비슬산에 있는 천연기념물인 암괴류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멸종 위기종인 동물들의 서식지를 위협할 여지가 다분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개발을 멈추고 비슬산 복원과 보존 운동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훼손뿐만 아니라 이미 산 정상부까지 전기차와 투어버스가 있는데 혈세를 들여서 다시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건 혈세 낭비이자 달성군의 욕심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환경 개발이라고 하더라도요 환경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하나 전국 각지 산이나 바다마다 케이블카가 설치가 됐지만요. 적자로 애물단지가 된 곳도 많습니다. 너무 장밋빛으로만 예측된 건 아닌지도 경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청 가능 횟수인 2번을 다 써서 이번에는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하거든요. 동의나 부동의 그리고 조건부 동의에 따라 이렇게 환경청이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찬반 단체에서는 환경청 판단에 불복을 하면 행정소송까지도 비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